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좀 앞에 이래저래 일기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오세요. 안 오신 분들 있어요. 맞아. 그래서 조금만 일찍 시작할게요. 그냥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늘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오늘 여기 오니까 사이버이신 분들도, 사이버 인간들도 많이 보고 좋네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사이버 인간 아담 이런 거 아십니까? 자, 어쨌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기입니다. 이제 연기까지 했던 거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연기까지는 이해 중심으로 갔어요. 이해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도 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연기예요. 연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입하는 학생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혹시나 다른 분한테 좀 들으셨던 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업의 가장 백미가 연기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기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일기 넘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도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친구들과 상담을 좀 했었는데, 아마 노무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의욕도 많이 넘쳤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작년에 하고 또 새로 하는 친구들도 야씨 별거 있냐? 한 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근데 인간인지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지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수험 시장에 저도 시험을 본 적이 있고,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본 적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험 공부만 한 20년째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학생일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일 때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또 보니까. 근데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지껏 20년째 이 수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시작했을 때 그 열정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를 사실 저는 단 한 명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게 인간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초창기 때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뭔가 내가 좀 나태해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너무 지극히 당연하더라고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 다만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하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초창기의 그 열정이나 그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는 게 지금쯤 와보면 느끼실 겁니다. 그거 다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연기 때 이런 거 많이 하셨죠? 타 강사님들 자료 다 모아가지고 같이 스터디하자 이런 거, 여러분들 동의 카페 보면 장난 아니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맨날 거기 밑에 댓글 달거든요. 나한테 와라, 내 자료 다 줄게. 맨날 이래도 안 와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하는데 즐거우면 마음껏 웃으십시오. 자꾸 옆에 사람들 눈치 봐서 하하하 막 이렇게 웃지 말고, 우리 수업은 항상 즐겁게 좀 마음껏 웃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수업 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그거 받아봤는데 다 못하겠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 네 과목이 되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목 수가 네 과목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좀 양이 작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딥하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 맞춰서 나도 가야 되잖아. 결국은 과목 수는 적지만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할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할 거면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남들 자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일기 끝나갈 때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이제 일기가 여러분들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은 끝났을 거고, 이제 지금부터 저랑 나머지 반을 할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나머지 반을 할 때 동안 제가 지금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권의 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이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답은 거기 안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이론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모든 시험은 이 두 개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너무 못 매다실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기출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본 이론서를 자주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심플하게 가야 돼요. 시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심플해져야 돼요. 그 공부하려는 책도 가면 갈수록 점차 내가 봐야 될 게 막 갑자기 권수가 늘어난다? 그럼
올해는 좀 힘들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공부는 가면 갈수록 되게 컴팩트해져야 돼요. 그래서 막판은 정말 내가 딱 보는 책 한두 권 혹은 내가 준비해 놓은 한 요약집 정도, 그렇죠, 그 정도 하나로 끝내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될 책은 두 개다. 하나는 기본이론서, 하나는 기출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2, 3기 때도 문제를 모의고사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철저하게 제가 창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출에 기반해서만 전 냅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교수님들의 논리니까 우린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 예, 그래서 그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는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거 하나씩 채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1기 때부터 스타트를 좀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기는 철저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예요. 이제부터 1기부터 암기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예. 근데 연기 때는 제가 많이 풀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1기는 이제 그렇게 풀 시간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횟수도 확실히 적고 그 적은 횟수 동안 더 많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제가 연기 때 충분히 풀어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다만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똑같이 연기 때처럼 또 이해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혹시 지금 선택 과목을 저 말고 다른 거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경영조직론 말고 딴 거 하시는 분? 뭐 하십니까? 민사소송요? 오케이. 그러면 요분은 됐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최대한 11번이라는 시간 동안 좀 많이 알려드리고 많이 하나라도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인사할 때 경조랑 겹치는 건 좀 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경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뭐냐? 넌 죽으란 법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넌 떨어져야 되냐? 뭐 이런 거. 아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공할 겁니다. 따로 제가 무료로 강의로 이렇게 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어떻게 하라고 해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인사 첫날인데 원래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인사 노무관리의 역사론이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게 원래 경조의 역사론 그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경조 쪽에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굳이 여기서 한번 배우는데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좀 과감하게 뺄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경조 들으신 분들은 경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했던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 안 했던 것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예, 그 다음 공부법에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1기부터는 조금 중요합니다. 연기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말 안 했죠. 그냥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그냥 그래 힘든데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러면서 근데 1기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연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하다가 이 어려운 과목들에 흥미를 잃을까 봐 제가 크게 푸시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흥미고 나발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잘 봐요. 일단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한 2일에 한 3챕터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챕터에서 한 챕터 반 정도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나가면 2일에 4챕터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를 돌릴 거예요. 전체를 일단 한번 쭉 돌릴 거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심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심화 내용들은 일부 경조랑 겹치는 것도 있고 혹은 아예 인사에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경조랑 겹치는 거는 과감하게 넘길 거예요. 그건 과감하게 넘기고 다만 그거 해줄게요. 또 해줄게. 그 넘기는 게 그게 해주고 그 대신에 인사에서 좀 심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기 때 지금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몇 개 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2기 때 함께 또 봐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90% 이상 할 건데 아주 일부 몇 개만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2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 그런 문제 나올 때 한번 펴보세요 라고 해서 한번 살짝 하면 한 30분이면 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필요한 전체 개념의 90% 이상을 이제 1기 때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속도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수업을 다 나갔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음날 우리가 늦게 끝나니까 그날 바로 힘들 거고 다음날 뭘 하셔야 되냐면 자 그거 한번 줘보자.
자, 이거 목차 키워드 칩이라고 요번에 제가 일기 때 하려고 낸 거예요. 자, 근데 참고로 이건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셔도 돼요. 예. 저는 절대 제 책 사람 말 안 하니까 필요하신 분만 사면 되는데 학생들이 워낙 요청이 많아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지껏 합격했던 애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2기 때 자신만의 이 목차 키워드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합격했을 때마다 제가 좀 달라 그랬어요. 자료를. 그래서 쭉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 책을 거기에 맞춰서 좀 편집을 하고 두 번째 거기서 제가 좀 필요하고 덜 필요한 것들 과감을 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이용을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용 안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하러 만든 건데 어떻게 하는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펴보면 자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직무 파트를 먼저 들어갈 건데 여기 보면 자 보면 여기 직무 파트가 나와요. 자 보세요. 각 그거마다 챕터가 이렇게 맨 밑에 나와요. 챕터가. 그러면 챕터가 나오죠. 이 챕터를 딱 넘기면 마인드맵이 나옵니다. 이 마인드맵이 뭐냐면 이거예요. 판서. 이걸 여기다 그리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한 번쯤 여기다가 내 언어로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여지껏 저희 반에서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마인드맵이라고 했던 제가 판사한판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들을 대부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공통점이.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엄청 중요하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재밌어라고 그냥 화려한 분필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여지껏 합격을 했을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공부 방법이라서 제 스스로도. 예.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혹시나 시험 때 브리타가 나와도 그 브리타가 혹시나 순서에 관련된 거나 논리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이걸 빨리 딱 머릿속에 띄우면 아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이런 것들이 쭉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브리타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에 웬만한 내용들이 개념들이 키워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를 첫 장을 배웠죠. 그럼 그 다음날 여러분들 아침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저는 일단 뼈대로 이렇게 그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같이 적어서 여러분들의 판사 한 판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판사 한 판을 딱 만드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이제 이걸 암기해야 돼요. 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판사 한 판을 암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합격한 애들을 요번에 만나서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판사 한 판을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바랬던 거였어요. 예.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저걸 암기해서 개별적인 걸 여기 안쪽에서 개별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까 훨씬 나중에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1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 적어 오시고 여러분들 이거 안 사도 돼요. 안 산 친구들은 그냥 자기의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고 이걸 암기해서 오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암기해서 와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시험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면 6시 10분부터 시험을 볼 겁니다. 6시 10분부터 시험을 보는데 본 시험을 다 보고 맨 뒤쪽에다가 그 전날 했던 그 판사 한 판 했던 거 있죠. 예, 이걸 안 보고 한번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 쓸 수 있는 데까지. 물론 그건 너무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대충 절차면 이런 키워드 정도만 적어도 돼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흐름 자체가 제가 맞는지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반은 채점을 제가 직접 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씩 다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지금 외우고 있는지를 제가 한 명 한 명씩 좀 볼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걸 외우고 이거를 여기다 딱 적고 그 다음 뭐 하냐? 말씀드린 대로 기본 이론서 있죠. 그거를 그날 배웠던 챕터를 앞쪽부터 끝쪽까지 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적고 일단 이거 한번 적어서 정리된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만약 우리가 오늘 직무관리를 나갔다. 그럼 직무관리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그때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이 줄을 그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중점적으로 보되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건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끄었던 형광펜 말고 다른 색깔, 가급적이면 샤프로 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끄다 보면 이거 좀 아닌데 하고 지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끄는 거는 정말 제가 여러 번 여지껏 시험을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끄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가 좀 더 필요한 거는 샤프로 끄어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내가 끄었던 게 그때 내가 너무 실력이 부족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땐 지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와요. 단 한 번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하냐?
거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직무관리에 딱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정보 수집 방법과 평가 방법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외우고 있어야 되냐? 관찰법의 의의, 관찰법의 장점, 관찰법의 단점, 면접법의 의의, 면접법의 장점, 면접법의 단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나왔던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암기하라고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그거 중심으로만 일단 암기해요. 일기 때 다 외울 수는 없어.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암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암기를 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좋은 게 마인드맵이 딱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나와요?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의 목차가 딱 그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 보면 관찰, 여기 맨 밑에 여기 가면 직무 분석 방법의 정보 수집의 관찰법에서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의 의, 장점, 단점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딱 펴놓고 이제 답이 없잖아, 여기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내가 읽는 거야. 내가 보고 의, 뭐 어떻게, 장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요. 다만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 체크를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과학적으로 합시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니까 발을 정자로 씁시다.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자, 봐요. 한 번 봤을 때 잘 내가 못 외워졌던 게 있어.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봐. 또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보통 3개까지 가면 애지간하면 외워져. 근데 3개까지 가는데 안 외워지잖아? 그럼 그때는 이건 집중적으로 듣고 외워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계속 뭐라 그래요? 가면 갈수록 줄이라 그러지. 그치?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유독 약한 것들이 나와. 그럼 이렇게 이 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막판에 시험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뭘 봐야 되냐? 그렇지. 저걸 봐야지. 저거를. 저게 구멍이니까. 그치? 저게 만약 구멍이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할 때 이렇게 체크하지 말고 발을 정자를 쓰세요. 그렇게 해서 3개 이상을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의도적으로 외워야 돼요. 의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별 이상한 2문자를 갖다 내더라도 외워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코털이 변기통으로 빠졌다 뭐 이런 걸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외워야 돼. 그거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기본서를 정말 여러분 친구처럼 계속 봐야 돼요. 보되 가지고 다닐 때는 저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채워도 돼요. 그래서 뒤쪽에 메모나 이런 걸로 몇 개 더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가장 계속 분석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시험이 끝나면 저는 볼 필요도 없는데도 합격 수기를 다 봐요, 학생들 걸. 예. 근데 모든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 보통 합격한 친구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정말 자주 봅니다. 그래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사실은요. 예. 그걸 정말 여러분들 많이 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출입니다. 기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것만 생각하시면 돼. 목차 키워드는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하라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거나 저한테 많이 묻는데 기본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본서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나는 좀 그냥 한디하게 들고 가고 싶다. 그럼 강의 노트.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목차 키워드 이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한테 맞게끔 가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도 다 목차 키워드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언어로. 예. 그렇게 해야 사실 익숙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도 다 봐야 돼요. 시험 무조건 봐야 되고 만약에 출석을 못한다 그러면 저한테 꼭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못한 날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뭐 안 되면 강의라도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아니면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뭐 슬쩍이라 제가 채점도 좀 더 시간이 지나도 해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어쨌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저한테 말씀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 못 나온다 꼭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중간에 때려치겠다 그것도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친구한테 뭘 도와줄까 이런 걸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1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바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진행할 건데요. 보면 첫 번째 챕터가 인사 노무 관리의 그 개요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번에 특강으로 한번 할게요. 그냥 인사 노무 관리 개관은 제일 첫 번째 챕터 1은 특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일반론적인 이야기라서 나중에 특강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챕터 2장이 보면 인사 노무 관리론의 역사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그거는 경조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 그
그 다음 3장에 원래 전략적 인사관리부터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오늘 첫날이라서 그거는 작년에 우리 안 배웠나? 맞지? 연기 때 안 배웠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일단 3장 지난번이랑 똑같이 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략 인사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쭉 갔다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챕터 4장 직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이제 뒤로 쭉 갈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제가 제일 처음에 원래 첫날에 하는 거 이제 보면 직무관리랑 인사관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적재적소 배치가 안 되면 그래서 관리한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돼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일단 했으니까 거기에 첫 번째 직무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무관리. 참고로 직무 파트는 여러분들 거기 지금 우리 페이지 86페이지에 기본서 펴시면 이제 기본서로 갈 겁니다. 자, 페이지 86페이지에 직무관리 들어가 보면 역대 기출문제들을 제가 다 실어놨어요. 제법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직무관리는 우리가 챕터 그 뒤쪽에서 하는 직무 재설계 파트 있죠. 거기 것도 함께 중복해서 일단 놔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가 제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는 26회 이후로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가 31회차 맞죠? 그러면 5년 지나면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고로 역대 기출이 세부적인 걸 다 물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를 다 물었어요. 이미 벌써. 그래서 더 이상 저 하나하나가 나올 건 없어요. 저거 단독으로.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아마 제가 장단컨대 전체를 물어보는 걸로 50점짜리 하나 내거나 아예 이 전체를 묻는 거 그게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아마 제 생각은 사례형 문제로 사례를 주고 거기 이걸 갖다 붙이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쌤 여기 지금 개별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노무사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개별적인 것들이 다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명시적으로 관찰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물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 꼬아서 낼 거예요. 꼬아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파트는 중요하게 갈 겁니다. 즉 인사평가에서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발스나 보스는 사실 이제 좀 이것 자체로는 좀 식상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빗대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별적인 것도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령 없어요. 요령 피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기본대로 가는 거예요. 기본대로.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직무 분석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일단 전체 한번 쭉 보여드리고, 그리고 한번 쭉 이제 개별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빠르게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 직무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직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 분석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쭉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그걸 가지고 서열 결정하는 게 직무 평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직무 분석은 뭐다? 직무 분석은 직무의 내용과 인적 자격 요건을 그렇습니다. 밝히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직무 분석의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일단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직무 분석의 목적은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거죠.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그 다음에 방출 차원에서 적으라는 게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이거 나왔을 때 모든 친구들이 답을 잘 못 적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직무 분석의 가장 본론은 뭡니까? 바로 직무 분석의 방법 절차고, 직무 평가의 가장 본론은 직무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방법의 절차 첫 번째 예비조사, 첫 번째 예비조사하고, 예비조사할 때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이번에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과거에 직무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기 데이터를 일단 한번 워밍업으로 한번 수집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 걸 한번 살짝 수집해요. 왜? 우리 걸 직접 수집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기존 자료를 수집을 해서, 두 번째, 모든 직무를 분석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그렇지, 우리가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가장 뭘까요? 그렇죠, 기여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직무들 중심으로 직무 단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비조사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워밍업이 됐다면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작업기록법, 중요사건기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합니다. 그렇죠? 자, 참고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겠죠.
만약에 이 분석 방법이 다 중요한데 이 중에 하나만 체크해라 라고 하면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실제로. 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무작위로 수집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막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류 정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렇죠, 정리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때 우리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기능 중심 분석과 직위 중심 분석과 관리직 중심의 분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무를 쭉 분류를 해놨어요, 데이터를. 그럼 데이터를 분류해서 딱 해놓으면 이제 요 데이터 하나가 일종의 뭐가 되냐? 하나의 직무. 요 데이터가 뭐가 되냐? 하나의 직무. 요 데이터가 하나가 직무가 되는데, 그 직무를 기술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의 보고서 양식으로 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직무 기술서. 두 번째는 직무 명세서.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기술서는 직무의 내용과 직무의 요건을 약간 동등한 비중으로 적는다면, 직무 명세서는 뭐다? 인적 요건, 그렇죠, 자격 요건에 중점을 둔다. 오케이, 거기까지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보고서 작성이 끝이 나면 그 다음 우리는 직무평가에 들어갑니다. 직무평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에 무슨 종류가 있는지 다 일의 종류를 알았다면 그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서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게 바로 직무평가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직무평가의 목적은 뭐 간단하게 있다 보고, 자, 직무평가 방법 역시나 이 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방법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뭡니까?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데, 저건 이미 끝났습니다. 왜? 보고서 작성으로 이미 그게 작성된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직무를 평가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원래는 그 직무가 우리 회사에 정말 많은 기여도를 하는 게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닌 게 낮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직무들을 사실상 일들이 굉장히, 그렇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과를 내는데 이 직무가 몇 퍼센트의 이 기여를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간접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결국 책임, 노력, 숙련도, 능력, 작업 환경이라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직무의 가치가 높다, 낮다라는 일종의 간접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게 간접 방식이에요, 간접 방식. 리틀의 이 방식이 간접 방식이에요. 직접 방식은 정말로 그 직무가 우리 전체 성과에 얼마의 몇 퍼센트를 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그게 직접 방식이고, 이건 뭡니까? 이건 간접 방식이야, 간접 방식. 오케이? 그래서 이 리틀 방식의 간접 방식을 평가 요소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드디어 평가 방법을 설정을 하는데, 그 평가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됐죠? 그게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평가 방법을 이 중에 하나 혹은 두 개를 결정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마지막 서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됐죠? 지난번에 우리가 연기 때 이걸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연기 때 안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이제 책에 나오는데, 직무 분석을 쭉 했어. 그럼 그 직무 분석을 했을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유의사항도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직무 분석을 했던 것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활용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추가해야 될 거. 그래서 이거에 끝나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직무평가도 쭉 끝나고 나면 직무평가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참고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직무 파트만 딱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왜 제가 유의사항을 지금 마지막에 넣어놨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본론, 마지막에 결론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결론 형식에 인사관리는 주로 소결을 많이 써요. 소결. 그러니까 작은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알아두면 되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직무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서론에 뭘 나와야 되냐? 직무 분석의 개념과 목적 정도가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바디에 뭐가 나와야 되냐? 요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다? 소결은 직무 분석 시 유의사항 하면 이게 퍼펙트한 답안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각종 마지막에 쓰는 이런 것들은 소결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암기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본서를 읽을 겁니다. 기본서를 읽을 건데,
책이라는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 판사한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줄을 긋겠습니다, 줄을 긋겠습니다 하면서 끄을 때는 제가 역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만 계속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앞에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말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직무 분석의 의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무 분석의 의의. 자, 어디 줄을 긋냐? 첫 번째 줄 끝에 줄을 긋겠습니다. 자, 줄 그어보죠. 직무 분석은 인적 자원 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자의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활동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키워드 두 가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직무의 내용, 그 밑에 있는 자격 요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직무 분석의 의의에 뭐다? 직무의 내용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잘 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쓰는 제 강의 노트거든요. 제가 이제 판사 한 판을 여기 걸 보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사예요. 이게 인사평가는 이렇게 두 개 좀 커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거든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웬만한 것들이 다 키워드로 적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키워드를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저는 주로 외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기본서를 많이 읽다 보면요, 저 키워드를 제외한 앞뒤 말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저 키워드가 딱딱 들어가고 그 앞뒤 말이 내가 대충 아는 걸로 그냥 비볐으면 그럼 그게 굉장히 좋은 글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뭐뭐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보면 아예 채점을 할 때 그 키워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 보고 채점을 해요. 근데 그건 조금 오버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경영학에 잘못 가르치거든요. 경영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꼭 그 키워드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풀어내면 돼요. 그 의미가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혹시나 모른다고 해도 풀어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자주 읽어서 그 앞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들면서 대신 핵심 키워드는 꼭 뱉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케이? 자, 그렇게 갈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이러한 직무 분석은 줄 긋지 말고 그냥 봅시다. 이러한 직무 분석은 직무 평가에 당연히 기초가 되죠. 왜? 직무 분석 다음에 직무 평가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쯤 보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한 번씩 볼게요. 제일 작은 단위가 과업이 모이면 직위가 모이면 직무가 모이면 직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거기 보면 제가 일부러 과업을 제일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과업에서 그게 모이면 직위, 그 다음 직무, 직군인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가끔 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들마다 쓰는 게 조금씩 달라. 그래서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수님이 동의 쓰는 것들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교수님들 책이 첫 번째 일단 임창희 교수님, 아무래도 그 인사관리의 가장 어르신이니까 그분 책.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도 자주 보는 신인사관리 하시는 박경규 교수님 거, 예, 그거. 그 다음에 또 인사관리에 굉장히 유명하신 김성국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들은 3인공저 책이라고 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세 개를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로 제가 봐요. 예. 근데 그 세 개 동시에 같이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근데 거기에 직종이 서로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 교수님 책으로 썼을 때 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반론 제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요거 4개로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 과업, 직위, 직군이 뭔지 그냥 가볍게 줄만 끕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끕시다. 과업은요, 세 번째 줄 끝에 과업은 직무 분석에 있어서 분석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직위는요, 줄 끌게요. 직위는 한 개인에게 할당된 과업의 집합을 말한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오른쪽 끝에 가시면 종업원의 수가 직위의 수가 된다. 참고로 우리 시험 말고 제가 이제 다른 그 시험의 경영학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최근에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종업원의 수가 직위의 수가 된다라는 말이 실제 보기에 맞는 답안으로, 틀린 답안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교수님들이 나중에 어차피 겹쳐서 돌아가면서 내니까 아마 이런 것도 한 번쯤 그냥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직무는요, 밑에서 두 번째죠. 직무에. 즉 직무는 어느 정도 비슷한 업무 내용을 가진 직위들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직구는 거기 가운데 유사한 업무 내용을 가진 직무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 보시면 표로 제가 야구를 통한 예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였더라? 3인공조책인가? 거기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보면 과업 제일 작은 단위, 야구의 가장 제일 작은 단위가 타격, 수비, 도루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제 그것들이 모여 있으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가 되고요. 보통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가 합쳐져서 내야수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중견수, 그 다음에 우익수, 좌익수 이런 사람 합쳐서 외야수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사람들 내야수, 외야수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그 위에 있는 감독, 코치, 선수 중에 선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회독을 늘릴 거야. 근데 참고로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되면 안 돼. 기본서를 읽을 때 기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봐야지. 이거 안 중요해 이러면서 빼버리면서 그걸 계속 안 읽어버리면 문제가 돼. 제가 말하는 안 중요하다고 대충 한 번씩 봐라라고 하는 건 그걸 생략하고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한번 회독을 할 때 가볍게 읽기만 읽고 다만 중요하다라는 건 그건 약간 의식해서 암기를 하라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자칫 잘못 오인해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다음부터 회독할 때 그걸 다 빼고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거기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건 자주자주 읽으면서 그냥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직무 분석의 목적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어디 했어요? 이거 했어요. 직무 분석에서 직무 분석의 의의 봤습니다. 직무 분석의 의의는 뭐다? 직무의 내용과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의 자격 요건을 오케이, 그거를 분석하는 거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천천히 하나씩 따라갑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이거 나오네요. 직무 분석의 의의 다음에 그 다음 뭐다? 목적 나오죠. 자, 이 목적을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직무 분석의 목적과 중요성, 이건 기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끌게요. 직무 분석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인사관리의 여러 기능 분야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은 조금 어색하더라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말이 뱉어집니다. 직무 분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직무 평가나 직무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뱉어낼 수 있으니까 자꾸 읽으면 돼요. 이런 거는. 알겠죠? 다만 의식해서 암기해야 되는 건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건 가급적 워딩을 비슷하게 쓰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확보 관리. 첫 번째 줄 끝에 인적 자원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직무의 수행 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발 관리. 혹시나 노파심인데 만약에 줄 치는 속도가 좀 느린 친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워딩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이게 우리가 많은 내용을 해야 돼서 조금 빨리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줄 치는 속도가 늦는 친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냐면 제가 처음 줄 치는데 여기를 괄호를 쳐요. 쭉 가서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읽을 때 본인이 거기다가 현관펜 쳐도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따라오면 속도가 빨라요. 자, 이번에 개발 관리 세 번째 줄 끌겠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인적 개발의 내용과 목표가 된다.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으면 그 자격 요건에 맞는 것들이 교육훈련 관리의 대상이 되겠죠. 오케이? 3번의 평가 관리. 세 번째 줄 끝에 즉 직무 분석에서 도출된 행동, 직무 행동 및 직무 성과의 표준과 실제 작업 행동 및 직무 성과가 비교되어 인사평가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 넘겨서 4번 보상관리 보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은 합리적 줄게 첫 번째 줄. 직무 분석은 합리적 임금 관리, 특히 직무급과 직능급의 확립에 활용된다. 여기까지. 자, 거기까지 줄을 끊고 잠깐만 거기 줄을 끊고 여러분 다시 몇 페이지 오냐면요.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86페이지 와보세요.
자, 86페이지에 제9회 공인노무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적혀있죠? 잘 봐요.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의 중요성과 절차 그리고 기법을 설명하래요. 그렇죠? 자, 이거 쉽네. 볼까?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중요성과 절차래.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요성은 다 뭘 적으면 되냐면 목적 적으면 돼요. 목적이 대부분 거의 다 중요성입니다. 저게 중요하니까 저걸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중요성은 이거 두 개 목적 적으면 돼요. 됐죠? 그다음 거기서 뭘 물었습니까? 절차 및 기법을 말하라겠지. 오케이. 방법 절차, 평가 절차. 그다음에 기법은 요 방법들이겠네요. 그렇죠? 요거. 그렇죠? 요거 이제 적으면 돼. 간략하게. 그렇지? 거기까지는 9회차에 모두가 적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봐. 이를 토대로 한 능력관리주의 인사관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하라고 했습니다. 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대표적인 사례로 직무급과 직능급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다시 몇 페이지냐? 90페이지. 여기 적혀 있잖아. 보상관리에. 직무분석은 합리적 임금관리, 특히 직무급과 직능급의 확립에 활용된다. 그렇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보면 이제 기출 문제들 보면 뭐지? 뭐가 이렇게 안 배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문제 해석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2기 때부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자꾸 그래서 꼬아낼 거예요. 꼬아서. 그랬을 때 그 꼬아내는 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라는 걸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 시험 쳤을 때 그거 나왔잖아. 인적평가센터법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거기 보면 어떻게 뭐 활용하는지 이런 거 적는데 그거 사실 전부 다 우리가 인적평가센터법이 누굴 위한 건지만 좀 알았으면 사실 그거 다 적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 그렇지. 임원들 승진하고 그 사람들 평가할 때 그러니까 그럼 임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적으면 다 답이에요. 그게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응용력이야. 단순히 여기 적혀있는 거 다 암기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뭐냐? 이게 이렇게 꼬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2기 때 그러니까 그때 꼬을 거니까 지금은 일단 단편적인 것들 위주로 암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왜 보자고 했냐면 앞에 있는 그런 기출들을 얼마든지 이 안에서 다 답을 써낼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다 있다라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유지관리 줄 거 보겠습니다. 유지관리랑 노사관계관리는 합쳐서 유지관리죠. 크게 봤을 때. 자, 유지관리 첫 번째 줄 끌게요. 직무분석을 통해 선발된 종업원을 과학적으로 배치, 승진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노사관계관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줄 끌 게 없어서 7번 방출관리 줄 끌겠습니다. 첫 번째 줄 가운데 인력을 감축해야 할 때 어느 직무 수행자부터 감축시키느냐. 여기까지만. 당연히 뭡니까? 직무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부터 그렇죠.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또한 유능한 인재가 조직을 떠나는 원인이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면 직무 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할 때 이럴 때 뭐합니까? 직무 재설계해야겠죠. 그렇지. 됐습니까? 자, 요게 직무 분석의 목적이자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 책 읽은 게 어디까지 한 거냐? 여기까지 한 겁니다. 요거랑 요거 본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지나간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어디 지나가야 돼요? 요거 지나가야 돼요. 요것도 지나갈 때 책이 요 순서대로 딱 서술되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이 책을 쓸 때 제가 지금 앞에 쓴 이 판사 한 판을 기반으로 책을 다 편집한 거기 때문에 논리가 딱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요 논리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베스트의 논리라고 늘 생각했던 것들이라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 자, 직무 분석 방법 보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방법은 일단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네요. 거기 보면 제가 표를 해놨죠. 예비조사,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 분석,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오케이. 그 세부 내용은 당연히 여기 이것들입니다. 예비조사는 이거, 정보수집은 이런 거. 오케이.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번 옆에 적으면 될 것 같고. 자, 보도록 할게요. 직무 분석의 방법. 직무 분석의 방법은 그 4단계로 하는데 91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조사. 자, 예비조사의 가장 첫 번째는 직무 관련된 배경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기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이용 가능한 배경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뭐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이런 정보를 경영학에서는 2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1차 자료, 2차 자료란 말이 나올 건데 1차 자료는 보통
본인이 직접 그렇죠. 수집한 겁니다. 근데 그걸 수집한 걸 내가 다시 쓰기 때문에 간접 자료라는 느낌으로 2차라고 써요. 예. 이게 아마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인데 이건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 기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하죠. 직무 단위 결정, 대표 직무 선정. 요거는 줄 긋고 하나만 별표 살짝 앞에 찝시다. 직무 분석이라는 걸 물었을 때 사실 꼭 빼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건 좀 중요해요. 왜 전체 직무를 분석하지 않는지를 앞쪽에 설명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래서 직무 단위 결정, 대표 직무 선정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줄 걸게요. 직무 정보 수집을 위해서 모든 직무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 직무를 선정해서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 직무란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직무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대표 직무 선정. 됐습니까? 첫 번째 예비 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예비 조사는 기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부 분석하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되니까 대표 직무를 선정하는 것까지가 예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비 조사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의 옆에 별표. 2번에 정보 수집의 별표. 그러니까 복습할 때는 제가 별표 친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건 암기를 해야 돼. 그거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암기해도 오늘 암기해서 내일 오면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돼요? 희미해질 뿐이에요. 예, 희미해질 뿐이에요. 예, 그래서 왜 웃었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공책에 연필로 이렇게 적죠. 그리고 난 뒤에 지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원래 새 노트처럼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그 위에 또 그려. 그리고 또 지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다음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울수록 그 밑에 있는 농도가 점점 짙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기억하고 까먹고 기억하고 까먹고 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반복입니다. 어차피.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정보 수집 별표 크게 하나 치고 2번에 정보 수집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자, 각종 정보 수집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보 수집 방법은 5가지. 뭡니까? 관찰법, 면접법, 그 다음에 설문지법, 다른 말로 질문지법, 그 다음에 작업 기록법, 마지막 중요 사건 서술법, 중요 사건 기록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각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래저래 좀 중요한 것들이나 혹은 노파심의 몇 가지들은 좀 이야기할게요. 관찰법 옆에 보면 observation method 나오죠. 영어로. 외워야 돼요? 그렇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땅 쓰레기 같은 걸 자꾸 외우고 있는데 자, 내가 최소 2년은 했다. 그럼 외워도 돼요. 그럼 외워도 돼요. 아마 그런 분은 이제 시간이 좀 남을 겁니다. 그때는 외워요. 그때는. 근데 하나도 안 적어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 이건 제가 보장할게요. 저희 반에 실제로 작년에 8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 하나도 안 적었어요. 하나도. 우리도 합격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왜 적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걸 알면 왜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거 왜 적어요? 이거 왜 적어요? 정답. 여러분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이 우리나라 학문이에요? 아니요. 외국에서 수입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원전에 있는 거를 교수님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관찰법, 누구는 뭐 해볼까? 누구는 직접 보기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막 하는 거야. 아까 전처럼 봐. 설문지법, 질문지법 그거 되게 자주 쓰거든.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교수가 자기는 맨날 설문지법으로 써.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질문지법으로 쓰는데 이 사람이 설문지법이라고 문제를 냈는데 그럼 이 교수한테 안 들었던 사람은 이거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옆에 괄호 열고 원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원전은 다 똑같거든. 그래서 설문지법, 질문지법의 원전은 questionary method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적어주면 이걸 질문지법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알겠죠? 네, 그래요. 이걸 뭐 외워야 된다. 진짜 내가 진짜 놀랐는 게 지난번에 작년에 어떤 학생 하나가 이걸 스터디하고 있는 거야. 이거 누가 많이 맞추고 있나. 내가 그래서 야, 편입시험 준비하자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보고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5가지 방법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 각각의 방법의 개념과 장점, 단점을 다 외우는데 자 봐. 이걸 똑같이 배우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하고 그걸 내 말로 최대한 뱉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봐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뱉어내면 그건 암기한 겁니다. 그건 암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장단점이 많은 거는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다 못해요. 어떻게? 그렇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외우면 돼요. 한 개 내지 두 개.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키워드 중심으로 꺼줄 거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1번 관찰법. 첫 번째 줄 긋겠습니다. 관찰법은 직무 분석자가 직무 수행자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걸 왜 외워? 관찰법 뭡니까? 제가 해볼까? 관찰법은 직무 평가자가 직무 수행자를 직접 관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예, 여기 답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쭉 뱉었을 때 여기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말을 하면 그건 암기된 거예요. 알겠죠? 자, 주로 관찰법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 가운데 보시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동그라미. 그 다음 당연히 긴 시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작업시간이 비교적 짧은 직무.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관찰법 하면 뭐다? 그냥 관찰해서 직접 그 사실들,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짧은 시간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내가 딱 뱉어낼 수 있으면 쓰면 돼. 그렇게. 네.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장점. 첫 번째 줄 끝에 줄 긋겠습니다. 정보 수집에 객관성을 기할 수 있다. 자, 관찰법 실제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객관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뭐 실시가 간단하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주로 안 끌게요.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 한두 개씩만 끌 겁니다. 그 다음 단점. 첫 번째 줄 첫째 끝에 정신적 활동은 관찰이 불가능하다.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렇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면접법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관찰법에서 정신적 활동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면접법을 많이 써요. 알겠죠? 자, 아까 전에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에 씁니다. 그러니까 둘째, 거의 중간쯤 보시면 장시간 소요되는 직무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정말 시간 남으면 호손 효과 정도까지는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호손 효과입니다. 뭡니까? 관찰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계속 의식해서, 그렇지, 의식해서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호손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손 효과 정도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 넘길게요. 면접법, 인터뷰 메서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끌게요. 면접법은 직무 분석자가 직무 수행자에게 면접을 실시해서 직무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잖아. 면접법 뭐예요? 그냥 면접하는 겁니다 라고 쓰면 돼요. 그냥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 암기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꼭 적어야 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답안 쓸 때 최대한 내 언어로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맞다 틀렸다고 적어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 언어로 써보세요. 그렇게 썼을 때 야, 이거는 내 언어라고 해도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이건 네가 새로 뭐 국어사전에 등재했냐? 막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런 거는 좀 고치면 되는데 애지간하면 다 맞게 적어요. 맞게. 오케이. 자, 장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관찰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 화살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터뷰이가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정신적 작업 과정 설명. 그런 게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 개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중에 한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한두 개.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직무 분석자가 피면접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하고 여기까지. 왜? 그렇게 안 하면 속에 있는 마음을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걸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라포. 그 다음 거기 바로 밑에 줄 중간쯤 보시면 분석자가 면접 전에 해당 직무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어야 효과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야 뭐 물어보고 싶은 걸 핵심을 때릴 수 있는 거죠. 연기 배운 거 한번 살짝 복습 한번 해볼까? 모집 선발 관리에서 선발 시에 우리가 서류,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세 번째?
면접 봤죠. 자, 그 면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뭐? 뭔가 형식이 정해져 있고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냥 가서 물어만 보면 되는 거. 뭐였습니까? 구조적 면접. 오케이. 그 다음 그런 게 없이 자유롭게 물어보는 거 뭐였죠? 비구조적 면접. 그렇죠. 그 다음 그 두 개 볶아놓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점심에 볶음밥 먹어서 그 두 개 섞어놓은 거 섞어놓은 거 뭐죠? 그렇죠. 반구조적 면접. 맞아. 반구조화 면접.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씩 생각나면 좋겠네. 이런 거 보면서.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설문지법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질문지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요. 자, 첫 번째 줄. 설문지법은 사전에 설계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해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자, 작성해서 그냥 쫙 뿌리니까 일단 장점이 첫 번째 줄 가운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 그 다음 질문만 잘 만들면 굉장히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모든 직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폭넓은 정보를 수집. 오케이, 됐습니다. 단점.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설문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그 다음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직무 수행자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응답해 주냐에 따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다. 질문지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5번으로 쫙 찍거나 3번으로 쭉 찍거나 1번으로 찍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1차 시험 보셔야 되는 분? 1차 시험.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나중에 모를 때는 올해 행운의 번호는 3번입니다. 3번으로 쭉 찍으세요. 그렇죠? 제가 매년 가시기 전에 행운의 번호를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1월 1일 날 잠자다가 딱 떠올랐어요. 3번이. 이번에 3번을 쭉 때리시죠. 오케이? 3번. 오케이. 바뀔 수 있어요. 직전에 가서 또 게시가 올 수 있는데 일단은 3번이에요. 3번. 오케이? 올해는 3번.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작업기록법, 사건 기록법까지 보고 좀 쉴게요. 자, 작업기록법 첫 번째 줄 걸게요. 작업기록법은 직무 수행자가 매일 작성하는 작업 일지나 메모 사항을 가지고 해당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일종의 뭡니까? 일지 쓰는 거잖아요. 일지 쓰는 거. 됐죠? 제가 연기 때 뭐 설명했냐? 이거 예시로 그 아바타 제가 그 매일매일 그 얘기 했죠, 맞죠? 아바타 매일매일 자기 그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막 이렇게 카메라 보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장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그거를 적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신뢰도는 상당히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첫 번째 줄 가운데 직무 분석에 원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 그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도 거기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됐어. 이 작업기록법. 마지막 중요사건 기록법 보겠습니다. 중요사건 기록법 첫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 이건 다 꺼야겠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에 중요사건 기록법은 직무 수행자의 직무 행동 가운데 성과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그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러한 사례로부터 직무 성과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추출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행동 패턴의 동그라미.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감상 중요 사건이라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 돼 있어요? 크리티컬이잖아. 그렇지. 이 크리티컬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나쁜 것 중에도 되게 이머전시한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걸 포함시킨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중요 사건이라고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좋은 거 나쁜 거를 전부 다 기록하는 겁니다. 오케이? 얼핏 잘못 생각하면 중요 사건이라고 하면 좋은 거, 효과적인 것만 쓴다고 하는데 아니야. 일단 그것들을 다 수집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거기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렇지. 나쁜 게 뭔지가 보여야 효과적인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요. 그거. 자, 장점. 첫 번째 줄. 직무 행동과 직무 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단점은 첫 번째 줄 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그 다음 바로 밑에 포괄적인 정보의 획득에는 제약.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봐봐. 그 밑에 보면 이상으로 막 적혀 있죠. 만약에 시험 문제 뭐 그럴 일은 잘 없긴 합니다만
정보 수집 관련된 요 문제들만 딱 나왔다. 그럼 그 밑에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를 하나 적어주기에 딱 좋은 말이 그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제가 줄을 끄라면 꺼요. 봅시다. 제가 일단 읽을게. 그냥 줄 끄지 말고. 이상에서 직무 분석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직무 분석의 주 목적, 분석 대상이 되는 직무들의 특성, 직무 수행자의 특성, 직무 분석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줄 긋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느 한 방법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딱 마지막에 소결 쓰기 딱 좋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줄 거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금 10분만 좀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